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환자도 그 주변에 이렇게 전염을 시켜요. 전염을 시키고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고 잠복기가 좀 길거든요. 아, 잠복기가 길어 네, 또. 잠복기가 길어서 내가 걸렸는지 모르고 계속 단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잘 안 낫는 거죠. 네. 계속 전파가 되는 애.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네. 정확히 어떤 그 질환인가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은 우리 소아청소년에서 폐렴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 세균이에요. 아. 세균. 네. 이게 왜 마이크로플라즈마예요? 이거 세균이에요? 세균? 세균이에요. 네. 아, 세균이야. 세균이 이거는 이름. 바이러스가 아닌 거죠. 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지만 바이러스고 이거는 마이코플라즈마. 세균이에요. 네. 그러니까 폐렴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꼽히고 네, 네. 있는 그럼 거죠. 세균이면은 전염성은 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바이러스 전염성이 좀 있는데요. 네. 있어요? 네, 우선은 마이코플라즈마가 조금 다른 일반적인 세균성 폐렴하고 약간 달라요. 어. 그래서 다른 세균성 폐렴은 너무 이제 할아버지가 정말 아픈 것 같은 기침 있잖아요. 그렇죠. 노란 가래가 그렇죠. 나오면서 기침이 심하고 아. 갑작스러운 고열이 있는데 네. 마이코플라즈마는 어떤 경우에는 열만 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침을 하는데 그냥 마른 기침 정도만 증상이 하고 모호하네. 네, 증상이 되게 애매모호한데 근데 엑스레이 딱 찍어봤더니 폐렴이 딱 있는 엄청 거야. 심하죠. 와, 엑스레이 보고 깜짝 놀랄 수도 있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침도 안 했는데 열만 났는데 엑스레이 찍어서 네. 폐렴이 너무 심하다. 이제 오. 그런 경우들도 좀 있고요. 그럼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 환자도 그 주변에 이렇게 전염을 시켜요. 전염을 시키고 이게 되게 애매모호하고 잠복기가 좀 길거든요. 아, 잠복기가 길어 네, 또. 잠복기가 길어서 내가 걸렸는지 모르고 계속 단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잘 안 낫는 거죠. 네. 계속 전파가 되는 애. 그래서 이제 딱 그 단체 생활하는 응. 군대에서 많이 생기고 아. 또 유치원 많이 생기고 학교 네. 많이 생기고요. 그럼 잠복기가 며칠이에요, 최대? 잠복기가 보통은 2에서 3주 얘기를 하는데 2에서 3주. 길게는 1주에서 4주까지 얘기를 와. 하거든요. 그럼 뭐 매에서 2에서 3주라고 했을 때면 그 사이에 전염력이 있어요? 있죠. 있어요. 네네. 그럼 뭐 그때는 증상도 없이 막 전염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네? 네네. 그래서 이제 막 유행을 하는 거죠. 야, 네. 이거는 조기에 진압하기가 진짜 어렵겠다. 이거. 네, 그러니까요. 그쵸. 그러니까 4년마다 유행을 한다고 하는데 네, 네. 지금이 그 유행 시기인 거죠. 네. 그러니까 2019년에 유행을 했었고 네. 2023년도 11월부터 마이코플라즈마가 유행을 했는데 원래 마이코플라즈마가 겨울에 심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언제 정점을 찍었냐면 8월 달 여름에 여름에? 정점을 찍었어요. 그래서 작년 6월 달에 마이코플라즈마 주의보도 내렸어요. 내렸는데 지금도 여전히 아직 주의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작년에 그 3만 명이 이 마이크로플라즈마를 입원했다는 거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마이크로플라즈마를 입원한 거예요. 네. 그럼 증상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나오나요? 증상이 애매하죠. 되게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열만 나는 경우도 있고 네. 열 나면서 기침 심한 애들도 있고 열 났는데 배가 너무 많이 아파서 장염인가 아이고. 봤는데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인 경우도 네. 있고요. 그럼 이 마이크로플라즈마는 한 번 앓으면은 그 해 정도에는 면역력이 생겨요. 어느 정도는 생기기는 하죠. 네. 이거 인플루엔자처럼 뭐 계속 걸리거나 이럴 가능성은 적어요. 한 번 앓고 지나가면은 그 해 정도는 안 걸리게 되는 그 거예요. 해 정도는 괜찮고 근데 또 한 4년 뒤에 또 걸릴 수 있죠. 아이고. 이거는 뭐 아형이 있거나 이것도 이래요? 마이크로플라즈마? 아형보다는 마이코플라즈마는 지금 돌연변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네. 어떤 돌연변이죠? 마이코플라즈마는 그 세포벽이 없는 이제 세균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여기에 잘 맞는 치료제가 있어요. 그 치료제를 마크로라이드 항생제라고 하는데 네. 마크로라이드가 잘 안 듣게 돌연변이가 생겼어요. 아이고. 아, 그럼 내성균이잖아. 네, 완전 내성균. 내성균. 네네. 이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뭐 치료제가 없다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치료제가 뭐 없지는 않았는데 네. 그 아이들한테는 이제 딱 마크로라이드 계열밖에 없었는데 네. 갑자기 그 이제 돌연변이 생겨서 문제였죠. 이번에. 아, 그래요. 네. 근데 이거 아까 증상이 애매하다고 하니까 애가 감기 증상이 있으면은 일단은 소아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수밖에 없는 거네. 그쵸, 이거는 흉부 엑스레이. 간이 네. 항원 검사는 없어요. 간이 항원 검사 있긴 해요. 있어요. 있어서 그 유행조류가 내리면서 간이 검사를 보험으로도 해줘요? 이제 해줬는데 네. 간이 검사가 양성이 나오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약간 그 검사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엄청 원래 심해야지 양성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감수성은 정도가. 좋은데 네. 이게 잘 거르지를 못하는 거네. 네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PCR 검사를 하죠. PCR. 네. 그 그렇군요. PCR 검사도 이게 코에 찔러서 해. 네, 똑같이. 똑같이. 가서 이런 증상이 의심되면은
검사를. 유행 네네. 시기에 맞춰서 가서 코를 한번 이렇게 해야 돼. 아니면은 네. 그 혈액 검사로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네. 혈액으로도. 네, 혈액으로도 이제 그 급성기에 나오는 항체가 있거든요. 네. 이뮤노글로불린 M을 이제 딱 그 채취하는 피 검사도 있는데 피 검사도 아프긴 하죠. 아이고. 야, 그럼 작년 7월, 8월에는 마이코플라즈마로 엄청나게 바빴고 아, 네. 지금 12월, 1월에는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로 네. 엄청나게 바쁜 거예요. 네, 네. 아이고. 아유, 소아과 의사는 그럼 10월에는 좀 쉬어요? 10월에는 네. 그때도 마이코가 많았고요. 아. 네. 노로바이러스도 있을 때. 지금 저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 얼마 전에 걸렸었어요. 엄청 네. 지금 너무 애들한테 힘들었어요. 노로바이러스 많아요? 노로바이러스 많아요. 그건 어떻게 검사해요? 노로바이러스는 그 똥을 어. 대변을 받아서 대변을 받아서 검사를 해요. 아, 그럼 그 부모한테 그 네. 애 대변을 받아오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변기에다가 응가를 하거나 아, 아니면 네. 애기들은 기저귀 차니까 아, 그쵸. 기저귀에서 조금 퍼서 차서 하거나 채취가 좀 쉽겠네요. 네. 아니면 근데 그거 하다가 부모도 걸릴 것 같은데? 노로바이러스. 노로바이러스가 정말 감염은 제일 잘 번져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보통 노로에 걸리면 처음에 구토를 하는데 구토를 하면서 이렇게 토할 때 침방울이 튀잖아요. 네. 이렇게 구토물이 튀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디가 묻었을 거 다치면서 아니야. 묻어서 요게 이렇게 만져서 내가 입에 들어가도 이제 옮겨지고요. 또 그게 물방울이 내 입에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많이 번져요. 전 노로바이러스가 이렇게 없는지 몰랐어요. 네, 보통 아니 그러면 지금 노로바이러스는 특히 가족 감염이 굉장히 많겠다. 가족 감염 한 명 그래서 그 아이 아프고 나면 한 하루 있다가 엄마 얼굴 와. 노래서 보면은 아이고. 속 안 좋다고 이제. 노로바이러스의 아주 가장 흔한 증상은 뭐예요? 구토. 네, 구토와 설사죠. 애들이 애들도 구토와 아, 설사. 설사. 네. 너무 힘들었어요. 일단은 노로바이러스를 의심하고 네, 또 네. 빨리 데리고 와서 검사하고 가족 간 감염 막는 걸 굉장히 신경 써야겠네. 네. 네. 지금 실시간 댓글을 보니까 네. 아내가 월요일에 A형 독감 진단 후 네, 타미플루를 먹고 있는데 네. 너무 피곤하고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다. 네. 타미플루 부작용 중에 무기력증도 있나요? 네. 라는 질문 주셨네요. 네. 아, 저거는 좀 애매한데. 좀 무기력해지는 증상도 있나요? 저 독감 때문에 무기력한. 그러니까 독감 때문에. 내가 생각해도 타미플루 원래 때문에. 독감 지금 네. 세게 앓고 있으니까 독감 때문에 무기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근데 이럴 때 혹시 네. 수액 같은 거 맞으면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 되죠. 좀 급성으로 네, 맞아주면은 확실히 조금 컨디션이 네, 네. 좋아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네. 네. 그 아까 얘기로 들어가서 그 마이코플라즈마 내성균 문제가 좀 왠지 심각할 것 같은데 네. 그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항생제에 내성균이 있다는 거는 검사에서 알 수 있어요. 검사로 PCR 검사를 하면 하면 나와요. 네, 요즘에는 그래서 지금 이 항생제를 쓰면 안 되네. 이 균은 뭐 이러면 다른 항생제 선택은 있어요. 네, 선택도 있고 그런데 이제 소아에서는 이게 실험실 결과랑 임상이랑 완전히 100% 맞지는 않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선은 내성균이라고 할지라도 마크로라이드 계열을 먼저 써보는 거죠. 쓰는데 보통 그거는 이제 아주 스탠다드한 치료죠. 네네. 마크로라이드라는 항생제를 쓴다. 마이크로플라즈마는 마크로라이드를 쓴다. 이거는 네네.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한 48시간은 보는데 응. 48시간에서 72시간을 봤는데도 보니까 호전이 없고 아이가 점점 힘든 증상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발열이 뭐 계속 된다거나 네. 아니면 아이의 컨디션이 너무 처지거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점점 더 심해지거나 아이고. 그럴 때는 이제 2차 약제를 써야죠. 네, 2차 약제 어떤 게 있죠? 2차 약제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테트라사이클린 제제랑 그다음에 퀴놀론 제제 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원장님 많이 하시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연령 제한이 있는 약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성인 같은 경우에는 성인도 마이코플라즈마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1차적으로 성인도 똑같이 마크로라이드 써보다가 네. 이제 뭐 테트라사이클린, 퀴놀론을 써보는데 테트라사이클린 같은 경우에는 12세 이상에서 허가가 되어 있고 네. 퀴놀론은 18세 이상에 허가가 되어 그럼 어때요? 있으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 이상 반응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우리 아이의 폐렴이 더 중요한가를 따져서 잘 판단해서 그렇죠. 의사가 판단했을 의사가 때. 판단을 하고 또 보호자가 동의를 동의를 해야죠. 하면 동의를 하면 이제 그때 약 변경을 하죠. 네. 그래도 마이코플라즈마는 그 항생제 쓰면 잘 낫죠. 좋아져요. 며칠 정도 앓다가 좀 좋아지나요? 한 그래도 4월? 아니요 길어요. 조금 아, 길어서 그래요? 한 뭐 2주는 잡아야 돼요. 이것도 학교 안 가고 격리를 해야 되나요? 원래 마이코플라즈마가 4급이에요 지금. 네. 그러면 4급은 감염병 사급은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 4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100일에 같은 게 2급이어서 100일에는 아예 2급이니까 이제 격리 딱 해라 이렇게 가고 마이코플라즈마는 격리는 아닌데 작년에 보면 학교장들의 이제 권고로 네.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일 경우에는 그냥 쉬어라. 대신에 결석으로 쳐주지 않겠다 이렇게 오. 하더라고요. 아, 네. 그렇구나. 다행이네요. 그건 잘하고 있는 거네요. 잘하고 그러니까 지금 또 댓글 보니까 네. 아기가 어려서 네. 격리가 불가능한데 전신 가운 플러스 장갑이 도움된다는데 맞나요? 라는 네. 질문이 있네요. 격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니 그 한 살 어린 그 핏덩이를 어떻게 거의 격리시켜요? 격리 안 되죠. 불가능하지. 근데 도움이 될까요? 전신 가운에 좋아. 장갑. 그렇게 이제 아주 어린 아이, 꼭 네네. 부모가나 누군가가 달라붙어서 계속 케어를 해야 되는 아이가 독감이나 이런 마이코플라즈마 걸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저렇게 이제 마스크도 끼고 네. 그다음에 전신 가운 장갑은 맞는 얘기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병실에 그런 환자가 발생을 했을 때는 의료진이 들어갈 때 저렇게 보호 장구를 하고 들어가니까 맞기는 하는데 그쵸. 뭐 24시간 유지는 조금 어렵기는 할 것 그러니까. 같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마스크 정도 쓰고 아이 이렇게 아이 몸을 닦거나 이럴 때는 다시 손을 좀 씻고 네, 네. 계속 뭔가 처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또 손을 좀 네, 씻고 네, 뭔가 행위를 할 때마다 손을 씻고 마스크를 쓰고 뭐 그 정도 하면은 좀 본인이 감염되는 거에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요. 네, 네. 또 댓글이 올라왔는데 심한 감기인지 독감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이틀간 검사 받았는데 독감은 아니더라고요. 또 네. 검사가 필요할까요? 아, 라고 하시네요. 네, 우선 그 대부분의 그 외래 베이스 검사가 신속항원 검사인데 신속항원 검사는 딱 집어서 네. 코로나 19냐 아니면 독감이냐만 검사를 하고 그쵸. 근데 지금 도는 게 딱 그거만은 아니고 여러 그러니까. 가지가 돌기 때문에 맞아요. 가장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호흡기 바이러스 세균 PCR 검사라고 있어요. 그걸 하면 내가 RSV에 걸렸는지 라이노에 걸렸는지 아니면 요즘 또 갑자기 유행 시작하는 메타뉴모 바이러스에 걸렸는지 아이고, 이런 게 뭐가 나오거든요. 많네요. 네, 그래서 그런 검사를 할 수가 있죠. 그게 16개의 바이러스 한꺼번에 측정하는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러면 그걸 해서 어느 바이러스인지를 나오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이제 좀 해야겠네요. 네, 예. 네, 네. 근데 이게 아까 중요한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독감은 독한 감기라서 하는데 절대 아닌 거예요. 아예 다른 거죠? 네네. 완전히 네. 다른 독한 감기가 아니라 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에요. 그게 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기침이 심할 때 진정시키는 방법도 좀 궁금하다고 하시네요. 네.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은 뭐 약을 복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기침이 심할 때는 가습이 좋아요. 네, 그래서 습도를 잘 습도를 맞춰주고. 높여주고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요. 맞죠. 네, 네. 따뜻한 물 마시는 게 좋겠죠? 따뜻한 물 마셔야죠. 네, 미지근한 네, 물. 네. 그리고 손발톱 무좀 때문에 치료자 받아서 복용 중인데 네. 독감 백신 맞아도 되나요? 네, 맞아도 됩니다. 오. 네. 상관없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약을 먹고 있으면 좀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게 있나요? 그 독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사백신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주의하지는 않아도 되고요. 네. 뭐 계란 알러지 있거나 이런 거는 어때요?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도 지금 기존의 그 독감 접종약 맞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너무 심해서 나는 아나필락시스까지 있었던 사람들 경우에는 세포 배양이 그 계란을 이용한 게 아니고 세포 배양 백신이 또 따로 있어요. 따로 그런 있군요. 경우는 이제 네네. 의사한테 내가 이런 경우가 있었으니까 네네. 꼭 얘기를 하고 네. 이런 알레르기가 있었으니까 얘기하고 새로운 그 알레르기가 유발되지 않는 백신을 맞아야 돼요. 네네. 여러 네. 백신 네. 종류 중에서.